안녕하세요. 진아킴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에 지원할 때 많은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에 관심을 끄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들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시에서는 고교 성적이나 표준시험 점수, 그리고 과외활동, 또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입학사정관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원자들의 생각과 실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섣불리 판단을 합니다. 물론 가장 경쟁이 치열한 명문사립대 입학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학 입시 그림을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전국 컬리지 어드미션 카운슬링 협회인 NACAC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대학에 처음 지원하는 학생의 3분의 2가 미국 내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들 중 80%가 5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인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성적입니다. 그러나 성적은 내가 지원할 대학의 지원자 선별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GPA와 석차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수업 커리큘럼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수준 높은 수업을 들었는지 등을 고려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언어 클래스나 AP, IB 과목을 제공을 합니다. 레귤러 수업과 어려운 수업이 같이 있는데 도전적인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A 학점을 받는다면 레귤러 수업에서 A를 받는 것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미국 내 모든 고등학교가 어떤 커리큘럼을 운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같은 고등학교들과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들이 저마다 제공하는 수업의 상세한 프로파일과 학생들의 상황이나 수준 등을 훤히 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난이도 높은 과목이나 또 AP, IB 수업을 무조건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도전적인 수업을 적절하게 들으면 나의 대입 지원서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개수만 많이 채우는 것은 곤란합니다. AP 영문학 클래스에서 B를 받는 것이 레귤러 영어 클래스에서 A를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AP 수업에서 C나 D 학점을 받는다면 대학 입시에서 치명타를 맞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실력을 파악을 해서 커리큘럼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성적이 급락했다면 지원서에 성적 급락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부모가 실직을 했다거나 가족 중 소중한 사람이 질병을 앓거나 사망한 경우 등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라면 커먼 앱에 마련된 코로나 특별 섹션에서 내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만약 고등학교 초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는 맙시다. 어떤 학생들은 9학년 때 B를 한두 개 받았다고 좌절을 합니다. 많은 입학사정관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오르는 트렌드를 선호를 합니다. 9학년에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못 받았더라도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성적이 점점 향상이 되어서 마무리를 강력하게 해낸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SAT나 ACT 등 표준시험 점수는 대입 지원 패키지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표준시험에 부과하는 중요성의 정도는 제각기 달랐습니다. 팬데믹 영향을 받은 2021년 가을학기 입시에서는 하버드와 예일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대학 중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2022년 가을학기 입시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오하이오주의 웨슬리안 대학, 덴버 대학, 그리고 시카고 대학 등 일부 대학은 표준시험을 옵셔널로 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메인주의 명문 리버럴 아츠 컬리지인 보든 컬리지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지원자들의 지적 그리고 학업적 능력이 시험 점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몇몇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표준시험을 포기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신청할 계획인데 장학금 신청 자격에 표준시험 점수가 요구가 된다든지 표준시험 점수가 높은 것이 테스트 옵셔널 학교들에서조차 입학사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표준시험을 건너뛰지 말고 봐야 합니다. 각 대학들은 신입생들의 평균 시험 점수와 성적에 대한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이 자료를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려면 시험 점수가 얼마나 되어야 할지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시험 점수를 내는 것이 나의 지원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을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보통 SAT나 ACT는 2번 이상 치르다 보면 점수가 첫 시험 때보다 오릅니다. 이때 첫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간격을 불과 몇 주보다는 차라리 몇 달간으로 벌리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